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맥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맥을 배우는 데는 하수 탈출을 하시기 전까지는 5단계만 하시면 되고, 하수 탈출을 안전히 하신 분은 6단계 더 좋은 수를 찾아서 떠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바둑의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모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모양의 특성이 분석됐으면 세 번째 단계가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수순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바른 형태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다섯 번째 패턴화하여서 공부를 하여 패턴화가 자동화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한다. 이것이 하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가 끝나면은 더 좋은 수를 찾아 떠날 수 있겠죠.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바둑판에서는 흑선으로 두는 그러한 문제이네요. 상황 파악은 다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 수는 이 형태는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하점에 두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쪽 가운데 하점에 두니까 양걸침을 해서 생긴 형태이죠. 이렇게 삼삼에 뛰어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흙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끊고 싶죠. 그렇지만은 백은 이렇게 반격을 하여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있고, 이때 이걸 잡아가야 되겠죠. 잡아가면은 이것을 끊어서 백도 실리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구상해야죠. 이때는 이렇게 상대에게 많은 약점을 남기는 그러한 형태로 몰고 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백은 이쪽에도 끊기는 점이 이쪽에도 끊기고 이쪽에도 끊기는 세 군데가 끊기는 약점이 생겼네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이어간다 하면 이렇게 밀면 힘이 약해서 백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때 이런 형태로만 뛰어도 이 백 한 점이 매우 난처한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맥점이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두는 것이 추천드릴 만한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는 아까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호구로 막지를 않고 단단하게 이었네요. 이때에 흙이 어떤 맥점을 구사해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는 가장 일반적인 맥이 이곳이죠. 이러면은 백이 단수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이렇게 막을 때 흙은 끊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뻗어 나온다 하면은 흙도 이렇게 뻗어 나오면 이때 백은 이 흙을 안 잡을 수가 없죠. 안 잡고 뭐 이런 형태로 간다 하면은 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백도 이것을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흑이 이렇게 폴짝 한 칸을 띄어서 유리한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때 흑이 끊지를 않고 잘못해서 이렇게 먼저 나간다 하면은 이때 백의 맥점은 어느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백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흑이 안 막을 수 없죠? 그때는 이렇게 백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젖힐 수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막아도 또다시 젖힐 수가 있죠. 왜냐? 이쪽을 끊는다 하더라도 이쪽에 흑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아까하고는 다른 형태의 정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때 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흑이 구사해야 되는 맥점은 어느 것인가요? 일단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이 형태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까하고 같이 이렇게 흑이 하점에 뒀을 때 이렇게 백이 쳐들어갔고 이때 이렇게 협공을 하점으로 하니까 이때 양걸침을 한 것이 아까하고 똑같죠. 이런 형태로 해서 3-3에 퐁당 뛰어들었을 때 이쪽을 맞지 않고 이쪽을 막아서 백이 이렇게 이으니까 흑이 뻗어서 백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었죠. 이때 여러분들은 흑의 맥점을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젖히는 것이 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은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면 백은 따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백은 매우 난처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서는 백이 끊으려고 이렇게 찌르고 들어왔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 파악을 하셔야지 될까요? 그냥 이건 뭐 이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내려가고 막으면 단수를 치고 이으면 먹여치고 따면 단수를 치면 이으면 단수를 쳐서 이것은 흑이 안 되겠네요. 이 형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이죠. 이때의 정답은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걸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이렇게 있게 되면 찌르고 나와도 아까하고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백은 이걸 따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곳을 잇게 되면 백이 이쪽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뜰하게 이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백이 이렇게 끊으려고 찝었죠. 그때 흑은 어떻게 두는 것이 좋나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끊을 수는 없죠. 단수를 맞게 되죠. 이렇게 단수 맞으면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따도 됐다서
이거 후수까지 잡았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거죠. 100도 이어서 이것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흑의 정답은 이렇게 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이 이렇게 막는 것은 적절한 것이고요. 이때 흑이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아직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내려가서 이 흑이 도망가지 못해서 이것은 첫 번째 맥점을 발견하고도 두 번째 맥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상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맥점은 맞고요. 이렇게 100이 내렸을 때 이렇게 하면 100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끊으면은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되는 결과이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맥점까지를 발견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맥점은 이렇게 됐죠. 100도 타이트하게 막지요. 이렇게 두 번째 맥점을 구사하지요. 이렇게 100도 반항하죠. 이때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막으면 끊게 되죠. 여기서 100이 이렇게 끊어도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이쪽과 이쪽이 단수를 맞아서 100은 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계속 내려가면서 단수를 친다고요? 늦었지요. 바둑판에는 흑선으로 건너가는 가장 왕초보용 맥점이 등장했네요. 왕초보용 맥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둑 두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왕초보죠. 여기서 무턱대고 흑이 이렇게 넘어가면 100이 이렇게 위에서 콕 누르는 순간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서 이쪽에 있는 흑세점은 죽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막아서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아서 안전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맥점은 비마 달리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아래에서 눈목자고 이쪽에서도 눈목자인 이것을 우리가 비마 달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둑판에는 흑선으로 100을 잡는 초보자용 맥점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축으로 그냥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은 문제에 축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황 파악을 잘못한 형태 분석이 잘못된 거라 할 수 있죠.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장문을 씌운다고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오히려 흑이 잡히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그것도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맥점은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장문을 이렇게 한 칸 폴짝 띄어서 씌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죠. 단수를 쳐도 도망갈 수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나요?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나가나요? 이렇게 단수를 치네요. 이렇게 따나요? 이때 단수를 치면 이어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맥점이
이렇게 일단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펄쩍 띄어서 장문을 씌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는 중인데 백이 자신의 약점은 돌보지 않고 흑을 공격하고 있네요. 이때 흑이 어떻게 두었으면 좋을까요? 이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죠. 다 이미 하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낑구는 맥점을 발견했다 하면은 여러분은 바둑의 대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단수를 쳐도 개의치 않고 단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모으는 좋은 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뒤에서 몰고 나가면은 아주 이 흑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축으로 백을 잡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둑판에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는데 백이 포위를 안전히 한 것 같지만은 어디 허술하게 약점이 있네요. 흑은 이때 백의 약점을 찾아서 찌러가는 것이 좋겠죠. 어디를 여러분들은 두고 싶은가요? 이 형태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셨나요? 네, 이곳에서 이렇게 쌍립의 급소에 두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쪽에 흑의 형태를 살려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가는 것이 좋은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흑의 이미 이쪽에 머리를 톡 이렇게 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단수를 치면 나간다 하더라도 안 되죠? 단수를 치면 더 나가면은 따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은 더 나갈 수 없고 이것을 따야 되는데 이때에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쌍립으로 서질 않고 이렇게 둔 것이 백의 실수였죠.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은 이어갈 수 없게 되겠습니다. 바둑판에서는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는데 흑이 둘 차례죠. 가장 기본적인 맥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하죠. 여기서 흑이 두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께서 이곳을 찾으셨다면은 훌륭한 바둑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두지 않고 흑이 손을 빼서 백이 그곳으로 내려 뻗는다 하면은 흑은 매우 난처하겠습니다. 바둑판에서는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으면서 포석과 정석 단계에서의 맥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백이 이렇게 협공해 왔었을 때 소목 정석에서 흑이 사용하는 맥점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때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어깨를 짚는 것이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붙이면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 하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뻗어서 안전히 흑은 안정된 상태를 갖추었죠.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때 흑이 둘 차례가 됐습니다. 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쪽 변으로 백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맥점을 구사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여러분은 떠오르나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맥점인데요. 이렇게 흙이 이곳을 두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100은 이렇게 막는 정도인데요. 이때 흙이 이렇게 막는다 하면은 100이 매우 난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판에 흙과 백이 지금 대치되어 있어서 흙이 할 차례가 되었죠.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파악이 됐나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분석이 되었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맥점을 구사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끊어가겠다고요? 그러면은 100은 당연히 있겠죠. 이때 단수를 쳐서 100이 이렇게만 두어지면 아주 고마운데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알뜰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00은 두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100은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두 점을 따야 되는데 100이 위에서 양난일자로 딱 막아오면 흙이 매우 답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흙의 맥점은 이렇게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는 흙과 백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소목정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인데요. 흙이 쳐들어왔네요. 백은 이때 어떻게 둬야 하나요? 백이 구사해야 하는 맥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는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 백이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름모 공격을 해서 백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흙이 있기만 해도 백은 굉장히 난처하네요. 계속 쫓겨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서 백이 구사해야 되는 맥점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흙이 이렇게 젖혀온다면 이렇게 막아서 흙은 이때 끊어지는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백은 흙 한 점을 잡아서 기에서 알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흙이 되었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게 도망가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때는 다시 이쪽을 끊어서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흙이 밀 수는 없죠. 이렇게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한 점을 잡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네요. 흙이 여러 차례 손을 빼니까 백이 참지 못하고 드디어 흙 한 점을 잡으러 왔네요. 이때 이 상황에서 흙이 할 수 있는 맥점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도망가나요? 도망갈 수가 없죠. 너무 백이 두텁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흙이 살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흙은 이렇게 기의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다양한 공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백은 이렇게 젖힌다 하고 흙이 도망가면 맞고요. 이렇게 젖히면 맞춰쳐서 단수 치면 있고 단수를 치면 이곳을 이렇게 끊어가면 흙은 이렇게 해서 사는 방법하고 그리고 만약에 폐감이 많다라고 한다 하면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젖혀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폐감이 많다면 흙은 폐로서도 버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가면은 계속 나가서 이거는 엄청나게 큰 폐가 벌어질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맥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